안녕하세요. 애원안학입니다. 조금 전에 삽살개 보셨죠? 저 삽살개 등치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커요. 그런데 겁은 제일 많아요. 이렇게 산책을 엄마랑 저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산책하면서 우리 호두랑 마주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호두는 저 아이에 비해서 진짜 사이즈가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왜 앞에 털도 이렇게 막 눈 밑으로 쳐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데다가 되게 순한 표정인데 엄마 뒤로 싹 숨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그 몸 전체에 무서워 이렇게 하는 게 딱 보여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저 집엔 저 강아지가 손님을 무서워해서 손님도 잘 못 온대요. 오늘은 3월 21일 3월 21일 네, 오후 12시 23분 오, 내 생일하고 똑같네요. 12, 23 온도가 이게 안 나오는구나. 온도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 라디오가 나오고 있었어. 아무튼 온도 따뜻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한 13도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오늘 스펙타클한 하루를 보냅니다. 왜냐면 오늘 원래 남편과 저의 계획이 뭐였냐면 우리 요가원에 전등을 남편이 달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등 간단하게 10분 정도 다는 걸 가지고 돈을 받기도 그렇고 또 아는 안면에 모르는 데 같으면 출장비가 있으니까 받죠. 기본 5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알고 이러니까 날짜를 막 전에도 잡다가 미루다가 어떻게 이제 오늘로 잡혔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점심을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선생님이 이거를 우리가 해주고 나면 밥을 한 끼 사야 자기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굳이 맞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리고 또 2시에 뭐가 있냐면 그 저희 빌라 계약하는 날이거든요. 이제 계약자와 직접 만나서 세입자와 직접 만나서 서류 작성하고 이게 당근에서 저희가 지금 매물을 보고 둘이서 계약을 하는 터라 이걸 부동산에 가지고 가니까 30만원씩 달라는 거예요. 이거 전세 계약서만 작성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들어오는 세입자는 뭐 1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30만원이라고 해서 30만원 한다고 하더라.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하고 그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된다 이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당근에 이렇게 우리 매물 거래할 때 보면 밑에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 그걸 이제 본인이 젊으니까 보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전세 계약서 출력해서 오겠다고. 그래서 둘이서 이제 그 빌라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제 이름이 아니라 우리 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감은 들고 있는데 인감과 가족증명서는 들고 있는데 인감증명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인감증명서는 아이의 신분증이 있어야 되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거 어떡하지? 신분증이 내 폰에는 사진이 저장되어 있으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또 이거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감증명이라도 떼고 가야지 했는데 인감증명 보니까 위임장과 딸아이의 신분증과 내 신분증 도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거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 사정을 이 사람한테 설명해서 이 딸아이의 뭐 인감이나 신분증이 없이 거래하자고 하면 나는 속이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안하지만 딸아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가 제주도 급히 들어와야겠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또 저녁에 자기 어디 5시에 굉장히 맛있는 식당을 2명이 8만원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를 못 가겠더라고요. 시간상.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를 이제 취소를 하고 제주도를 급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남편하고 같이 요가원 가서 하고 점심을 나도 짤막하게 먹고 가려고 했으나 그래서 남편이 먼저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조금 이제 요가원 잠깐 들렸다가 얼굴 보고 가려고 12시쯤 나와서 시동을 걸었는데 앞불사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요. 다행히 공항은 1시까지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출동을 불러서 요가원에 전화를 해서 저는 점심을 같이 못하겠으니 우리 남편하고 둘이서만 해라. 이 남편도 불편하잖아요. 여자분하고 이렇게 둘이서만 한다는 게. 그러니까 또 남편이 막 또 이제 내가 안 온다니까 막 안 한다고 간다고 한 걸 요가 선생님이 언니 걱정 마세요. 오늘 내가 저기 사장님 점심은 내가 책임질게요. 이러고 이제 둘이서 점심 먹으러 가고 저는 다행히 제가 막 급하다고 했더니 긴급 출동이 좀 빨리 오셨더라고요. 제주도는 긴급 출동 부르면요 긴급 아니에요. 20-30분 걸려요. 왜냐하면 시골이잖아요. 오는 데만 해도 그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 기사님께서 엄청 빨리 한 10몇 분 만에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터리 충전하고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이제 제주도 들어온다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나도 들어갈래 이래가지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건 안 끊고 뭐 하루 놀다가 나가든지 다행히 시간 여유가 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는 비행기는 제가 끊어주고 네 그래서 뭐 부동산에 30만원 갖다 주나 딸내미 와서 비행기값 15만원 들어가나 비슷하죠. 15만원인가 16만원인가. 그리고 제가 점심까지 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서 딸아이 좀 쉬어야 되고 그런데 불러가지고 근데 딸애도 아이 오랜만에 또 엄마하고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딸아이가 온다니까 마음이 붕붕붕붕 뜨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원래 남편하고 계약하러 같이 나가기로 했는데 제가 또 이제 딸아이와 딸아이 친구 오면 가이드 해줘야 돼서 남편은 안 와도 된다고 나 혼자 가겠다고 그러고 혼자 나가는 길입니다. 하늘 정말 파랗죠. 저 그저께 되게 바빴잖아요. 아침에 페인트 공으로 일당 많이 벌고 또 2시에 퍼스널 컬러 공부하고 저녁 7시에 합창단 가서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두통이 왔어요. 저는 감기 따위 안 걸린다고 그랬죠. 저는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두통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두통이 왔더라고요. 그날 제가 하루 종일 음식을 세이크만 먹었거든요. 약간 이제 건강식이기도 하지만 내가 와 이제 살도 도저히 안 되겠다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이크를 먹었는데 세이크를 먹고 뭐 배가 고프고 이러진 않았는데 아마 그 하루 종일 제가 움직였던 그 일정이 되게 힘들었나 봐요. 13시간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계속 움직였잖아요. 어저께 두통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오전 내내 누워있다가 원래 이제 어저께 청소하러 가는 날인데 목요일날 갈까 목요일날 계약하고 와서 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하게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쵸? 오늘까지는 청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집에 있으니까 계속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에라 이제 머리도 아픈데 청소는 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청소하러 간 거예요. 또 제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남편이 와서 조금 도와줘가지고 청소가 한 뭐 2시간 40분 만에 그렇게 끝났어요.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저녁에도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거의 못 먹고 세이크 한 병 먹고 그 양배추 미니 양배추를 그 퍼스널 컬러 선생님이 주시길래 그거 이렇게 구워 먹으면 뭐 소금하고 후추 넣어서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제가 요즘 닭목살 집에 쟁여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간장 양념 좀 해놓은 걸 그거하고 그 양배추 조금 이제 같이 해서 작은 프라이팬에 그렇게 볶아 먹었는데 배는 안 고프고 얹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전날부터 얹힌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저녁 잘 때까지 고생했어요. 제가 또 막 두통약 이런 거 먹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냥 건강식품으로 조금 챙겨 먹고 머리에 막 그 뭐지 아로마 잔뜩 바르고 그러고 자는데 자다가 깨면서 계속 아직도 아프네 오늘 아침까지 편두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편두통이 있었는데 아침에 제가 2층 카페에서 차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막 이제 그 계약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신경이 막 곤두선 거예요. 신경이 막 곤두서니까 흥분했겠죠 나름.
막 스펙타클하잖아요. 지금 딸내미가 와야 되고 올 수 있을지 막 아니면 계약자를 내가 설득해서 계약을 그냥 해야 될지 엄청 막 신경 쓰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혈액순환이 막 빨라진 거예요. 흥분을 하니까 두통이 나왔더라고요. 이리 감사할 때가. 그래서 오늘은 두통도 말끔하게 났고 또 딸아이도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같이 딸아이 친구와 같이 어디 좋은 카페 가서 차도 한잔하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나가서 차 시동은 꺼졌지만 이게 배터리를 갈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배터리 간지가 조금 2, 3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된다고 하던데 갈 때가 됐어요. 갈아야 돼요. 갈면 되죠. 배터리가 비싸던데 그래도 뭐 어떻게 시동 꺼져갖고 이렇게 힘든 것보다 낫죠. 어차피 수명도 다 됐고. 어젯밤에 이제 누워있는데 꼬르륵 내가 배는 고픈데 뭐 먹을 기운은 안 나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딸아이와 같이 점심을 2시 반이나 3시쯤에 조금 늦은 점심을 먹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음료, 에너지 콜라겐 또 항산화제 그 주스 끝 타가지고 마시면서 나가고 있어요. 음료수 마시고 있습니다. 와, 저기 멀리 비행기 왼쪽으로 나르고 있어요. 여시 방향에. 하지만 화면에는 잡히지 않아요. 나무 옆에 있는데 너무 멀어서. 먹다가 턱에 조금 흘렸는데 차에 지금 휴지도 없고 손수건도 없고 이렇게 띄엄띄엄합니다. 제가 이러다가 왜 어떤 옷 입으면 안에 손수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죠. 그래도 저는 주머니에 돈은 안 들어있는데 주머니에 돈이 자주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옆 사람의 개꿀이죠 완전히.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살 때 6명이 같이 살았어요. 큰딸, 아들, 우리 또 둘째 딸, 셋째 딸, 남편 나 이렇게 살았는데 한 번씩 세탁하다 보면 돈이 나와요. 그 외에도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돈이 가끔씩 이렇게 식탁 위에나 이렇게 굴러다닐 때 있어요. 그러면 식탁 위에 이렇게 놔두거든요. 아무도 안 가져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안 가져가. 왜냐면 돈에 자기 이름이 안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주일 정도 놔뒀다가 임자 찾다가 제가 가져갑니다. 10,000원일 때도 있고 20,000원일 때도 있고 5,000원일 때도 있고 아무튼 우리 애들은 지 돈 아니면 안 건드려요.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참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정마다 굉장히 돈이 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방방이 돈이 사실 조금 굴러다녀요. 그죠? 굴러다니고 또 제가 이렇게 그 500원짜리 100원짜리 뭐 1,000원짜리를 남편하고 같이 큰 저금통에 모은 적이 있는데 그거 제가 한번 바꿨더니 40만원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그 분류하느라고 애먹었어요. 그 분류를 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요즘은 매일매일 은행에 가서 그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바꿀 수 있는 은행이 있고 요일을 정해놓고 바꿀 수 있는 은행이 또 있어요. 잔돈 안 바꿔보셔서 몰랐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동전을 한번 부산에 있을 때 한번 많이 바꾼 적이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공동 갖고.
여기서도 해야 되는데 요새는 사실 현금 쓸 일이 잘 없으니까 그죠? 제 차에 지금 앞에 이렇게 동전이 있는데 이거는 왜 저기 도시에 가면 이렇게 그 지나가다가 이렇게 동전 던져 넣는 데 있잖아요. 뭐 터널 지나가나 이러면. 근데 제주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동전이 가끔 마트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커트할 때 카트 끌고 다닐 때 100원짜리 넣어야 돼서 그때 쓰는 거 말고는 없어요. 동전 저금통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또 2의 재산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 어제는 정말 추웠어요. 꽃샘 추위처럼 왔는데 오늘은 정말 날씨가 따뜻하네요. 장미를 사기로 했어요. 당근에 보니까 그 울타리에 노란 장미, 제가 노란 장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그 메일 아이디도 골드로즈란 말이에요. 골드로즈란 아이디를 쓴 지가 벌써 거의 뭐 20몇 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울타리 있잖아요. 그런 아치에다가 노란 장미를 해놨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는 지금 마당에 그 아치를 놓을 때는 없고 대문 입구에 양쪽으로 화분에다가 장미를 심으려고요. 장미를 심어서 장미가 커지면 뭐 어쨌든 아치를 만들어서 대문 위로 장미 울타리를 만들려고요. 그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2층 카페에서 보면 2층 테라스 있잖아요. 테라스 양쪽에다가 장미를 놓고 2층 테라스 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장미를 뻗게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당근에 오후 3시쯤에 사러 가게 됐는데 오늘 못 가겠네. 내일 공부 마치고 다녀와야 될까요? 아마 그래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장미를 심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몇 송이 안 피겠지만 내년부터는 점차 늘어나서 장미 울타리가 2층에서도 만들어지고 대문 앞에서도 만들어지고 마당 들어오면 오른쪽 담장에도 거기는 빨간 장미입니다. 색깔을 다르게 장미를 키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꽃들이 그렇게 마당에 가득 피어 있는 거 생각만 해도 이쁘고요. 저희 마당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문 입구랑 2층에 올리겠다는 건데 또 이 장미는 겨울만 빼고 3계절을 봄, 여름, 가을까지 꽃을 피운대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2층 카페에서는 꽃이 동백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장미를 심어 놓으면 훨씬 힐링이 되겠다 이 생각. 이제 봄 돼서 힐링하러 들어올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오늘도 애월한학은 행복을 한 스푼 내 삶 가운데 더 푹 떠넣어 봅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